자, 하자 이제. 이게 다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거윤리나 이런 거는 빠졌어. 그러니까 좀 중요한 주제를 15개로 하고 그 중요한 주제 15개에 대해서 개념하고 그 뒤에다가 문제를 붙여놨는데 문제도 그 좀 중요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중요한 건 2문제, 좀 중요한 거는 4문제고 이투수 문제도 들어가 있고 현자별 모의고사도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총 40페이지니까 내가 4시간으로 잡은 게 1시간에 10페이지씩 대략 그렇게 나갈 거야. 나갈 수 있어 생일이니까. 이게 살벌도 아니잖아. 자, 넘겨보세요. 윤리학의 분류부터 보자. 윤리학의 분류. 무조건 1번 문제죠. 무조건 1번 문제. 자, 윤리학은 이론, 메타, 기술, 실천. 이론, 메타, 실천,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하고 얘는 따로 묶어서 규범 윤리학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실천 윤리학에 대한 대답을 있잖아. 실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규범 윤리학이 답이 될 수도 있어. 에이 설마요. 이 진짜인데. 일단 작년 수능에서 작년 수능. 자, 일단 이론 윤리학 볼게. 자, 이론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고 여러분 그 밑에 3개가 있잖아. 이론 윤리학에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렇게 있는데 칸트, 벤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중에서 굳이 보편적 도덕 법칙을 만들지 않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셋 중에 하나 보통 이론 윤리학이지만 도덕 법칙을 안 만들어요. 누구예요? 덕윤리예요. 덕윤리예요. 왜냐하면 덕윤리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행위자의 성품에 따라서 하는 거지 법칙에 따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쌤 그럼 이론 윤리학 넣으면 안 되잖아요. 도덕 원리는 있기 때문에 돼요. 그러니까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거니까 덕윤리도 이론 윤리학인 건 맞지만 그 셋 중에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 덕윤리예요. 자, 또 하나. 의무론과 그러면 칸트하고 벤담은 둘 다 보편적 도덕 법칙을 만들긴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보편적 도덕 법칙이 한 명은 추상적이고 한 명은 구체적입니다. 누가 추상적이고 누가 구체적일까? 칸트가 추상적 법칙이고요. 벤담은 구체적 법칙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똑같은 이론 윤리학이지만 보편적 도덕 법칙을 만드는 거랑 안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드는 애가 칸트랑 벤담, 안 만드는 애는 덕윤리. 그 다음에 도덕 법칙 중에서도 매우 추상적인 게 칸트, 매우 구체적인 게 벤담. 오케이. 자, 걔네들 좀 이따 또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타 갑시다. 메타. 자, 메타는 이건 그냥 국어 선생님 생각하면 되겠지. 국어 선생님. 그럼 국어 선생님 하는 일이 뭐야? 언어의 의미, 개념, 그 다음에 논리적 분석, 추론 이런 거. 선생님 그 3번에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무슨 말인가요? 있잖아요. 여기 수학 이 교시 수학을 만든 수학 교시인데 이건 그래 수학이네. 물리구나. 물리랑 수학이 다 구별도 안 돼. 그래 봐봐. 저희 막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막 물리 문제들이. 근데 이 물리학도 있잖아. 처음에 보면은 얘가 안 쳐보구나. 대성이 있는. 자, 그럼 이런 물리학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속도 그러면 처음에 가속도의 정의가 나오지. 그지? 나오지 않니? 그지? 가속도의 정의가 나오고 가속도 공식이 나오고 공식을 검증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이라고 얘기하려면 모든 학문은 첫 번째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학문이 되는데 조금 전에 써있던 칸트나 벤담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이 새끼들은 무슨 개념 정리를 한 것도 없고 논리적 추론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은 학문도 아니다. 이게 누가 누굴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니? 메타가 이론 윤리학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실천. 자, 근데 이제 이 메타,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거든. 얘는 빼고, 자, 얘가 제일 먼저 얘를 비판하니까 얘고, 얘를 비판하니까 얘거든.
자, 메타는 이론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조금 전처럼 너는 학문도 아니야 이 자식아 이렇게 비판했어. 그랬더니 실천이 메타한테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는 막 문제 해결을 못하잖아 라고 비판한 거야. 자,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안락사 그러면 안락사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메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메타 너 안락사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메타는 안락사란 본인 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만 한다고. 아 그러니까 넌 안락사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아 이게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야. 안락사는 안락사란 됐어 꺼져 새끼야 그거야. 그지? 도대체 얘는 맨날 개념 정리만 하지 문제 해결에 대한 지침이 없어. 그래서 얘는 이론 윤리학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거야. 즉 칸트를 이용해서 또는 공리주의를 이용해서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실천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과서를 읽어보면 있잖아. 이 단원이 처음에 이론 윤리학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천 윤리학부터 설명한다. 왜요? 생활관리라는 과목이 여러분. 생활관리라는 과목이 전체적으로 실천 윤리학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 윤리학은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안락사를 허용할 거니 말 거니, 낙태 허용할 거니 말 거니, 동물실험 허용할 거니 말 거니. 이게 원래 실천 윤리학이야. 그래서 생활관리라는 과목이 없어요. 생활관리라는 과목은 없는 거고 실천 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피터 시모가 붙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 실천 윤리학이 있나요? 없어. 얘들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실천 윤리학을 전공한 교수라고 해봐야 한 7, 8명밖에 없어. 우리나라 전체. 그래서 이 땡땡양이 말하는 내가 전공자다. 그거 약간 뭐예요? 알잖아. 서울대 국민윤리학 가려면 이 땡땡양. 그거는 국민윤리학이 실천윤리학이야. 실천윤리학은 실제로 우리나라 전공자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출제자가 늘 고정돼 있어. 출제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 문제를 풀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이 생활관리를 너무 사설 모의고사 이런 데 사실 집중할 필요가 없고 이 생활관리는 최근 기출이 제일 중요해. 최근 6구수는. 왜? 그놈이 재작년에 낸 놈이 작년에 내고 작년에 낸 놈이 올해도 내. 왜? 없으니까 전공자가. 어쨌든 생활관리라는 전체 과목이 다 실천윤리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4개를 시험을 낸다면 출제자는 뭐는 꼭 넣겠니? 실천윤리를 꼭 넣는 이유가 이 과목 전체가 실천윤리야. 오케이? 자, 그럼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을 필요로 한다. 굿. 실천윤리학은 메타윤리학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굿이야. 왜요? 그게 왜 굿이냐면은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필요하긴 하잖아. 그게 없으면 학문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 정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얘는 현재 메타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에 도움을 준다. 그 표현 맞아요. 자, 그래서 도덕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실천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학제적 성격은 여러 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기술윤리학. 특정 문화권의 도덕 현상. 여러분 특정 문화권의 도덕 현상 줄치면 그거를 또는 관습 관행이 돼요. 관습 관행. 그리고 여러분 3번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기술 가로하고 과학적 경험적. 하나 더요. 밑에다 좀 써놓으셔야 될 게 가치의 그쪽에다 써놓으셔야 될 게 과학적 경험적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기술도 되고 메타도 돼요. 메타도 과학적 경험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경험적이라는 말 쓸 수 없는 건 이론과 실천이에요. 주거는 과학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과학적 경험적인 것을 가치 중립으로 봐도 되나요? 딩동댕 맞아요. 가치 중립적인 게 과학적 연구, 경험적 연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메타와 기술이 있고 가치가 개입되는 즉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게 아닌 게 이론과 실증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습의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안동지방에서는 왜 문어를 올려놓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안동지방 문어 올리던데 그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옛날부터 유교기 때문에 문어를 올려놓는 거예요. 문제 보세요. 자, 장교수 나는 윤리학이란 도덕이론에 근거하여 우리가 당면한 실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어떤 사람은 누군지 볼까요? 세 번째 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통용돼 여러분 통용되는 도덕 현상 줄 쳐보시면 통용되는 도덕 현상이 관습 관행이고요. 과학적 설명 관습과 관행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메타라는 기술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기술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실천은 이러한 주장 즉 기술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들어갈 말의 주어는 기술이에요. 기술이 담론의 논증구조의 이런 담론, 논증구조, 논리적 분석, 몽땅 메타.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 이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 그게 규범이라고 해요. 그게 규범. 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실천 윤리학을 제시문에 내놓고 선택지에 규범 윤리학이 나와도 답이라고. 그게 답이야. 실천 윤리학도 규범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가 실천. 그 규범을 간과한다가 답이야. 쌤 딜레마 해결이 뭐예요? 실천. 강조하자. 간과하는 거지.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탐구. 강조하지. 됐죠? 자, 그 옆에 재작년 9월이에요. 윤리학은 도덕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실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 언어, 의미, 추론, 메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구하고 이론적 근거, 이론. 옳지 않은 것. 실천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헐, 인과관계 기술은 기술. 윤리 문제 해결. 자, 여기 봐봐. 나오잖아. 실천은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 이론을 필요로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메타는 학문적 성립가능 검증. 맞아요. 그럼 중요한 게 5번이야. 5번. 이론은 윤리론을 정립할 때 메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론도 메타가 필요하고 어쨌든 실천도 메타가 필요해요. 그래서 5번 선지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동양윤리 가자. 다음 페이지 동양윤리. 자, 동양에는 유불도가 있는데 유교를 비판하는 게 도가예요. 도가를 비판하는 게 유교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는 도가 비판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유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왕과 지배계층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굳이 이런 뭐 자연 속에 사는 애들 비판할 거 없지. 얘네가 얘네를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녀 수능처럼 선비가 아니다, 어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비판하는 유교 비판하는 건 무조건 도가예요. 쌤 불교는 왜 안 해요? 나라가 다른데. 얘 중국말 모르지 않나요? 얘 인도잖아, 인도 그지? 얘가 얘네를 비판하는 거. 유교부터 하자. 본성,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오케이, 그거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도가도 쓸 수 있죠? 없어요. 아니 쌤 도덕을 왜 못 써요? 왜요? 왜냐면 도가가 분별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시비 분별 안 해요. 선악 안 해요. 미추 안 해요. 여러분 선악이 없는데 도덕이 어찌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도덕이란 말이 아예 없어요. 아시겠죠? 도가는 도덕이란 말이 없어요. 도덕이란 말조차 인위적이라고 비판해요. 시비, 선악, 미추가 없다. 따라서 도덕도 없다. 그렇다면 도가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소박하고 써볼까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내가 그 밑에다 안 써놨나? 안 써놨네. 도가에다 하나 써놓을게요. 도가는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이 본성이에요.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본성. 이렇게 얘기해요. 키워드가 소박, 순수가 되는 거지 선, 악, 미추, 도덕 이런 거 안 돼요. 이상적 인간은 군자이며 공자께서는 정명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글자가 인과 선데 이는 존비 진소를 존비 위아래 즉 우리 아버지가 나의 자식보다 소중하면 친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와 먼 사람보다 소중하다.
좀비 친소의 차별적 사람이다. 그럼 반대는 누굽니까? 그러면 좀비 친소 차별하지 않는 것. 목자, 목자. 자, 자기다. 오케이. 그 다음 서중요합니다. 서란 나를 미루어 남에게 이른다라는 건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걸 말해요. 아무튼 저런 표현은 전부 유교만 씁니다. 그 다음에 수양법은 경과, 심독이 있는데 경이라는 것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 마음을 집중하고 엄숙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이며 심독은 정약용 선생님께서 하신 말인데 그냥 유교로 갑시다. 이 심독, 거꾸로 하면 독신,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도가 갑시다. 도가, 사회혼란의 원인은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 가로하고 뭐 유교, 가로하고 유교야 그게. 자, 도가가 보는 혼란의 원인 유교야 유교. 해결책 무의자야. 이상적 인간은 진, 신, 천지, 진인, 신인, 천인, 진, 진짜 신천지 그렇게 외우고 진짜 신천지. 그 다음 수양법은 좌만과 심재입니다. 가끔 보면 선생님 도가 수양이 없잖아요. 헐 있습니다. 좌만과 심재가 수양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좌만과 심재, 좌만 앉아서 잊어버림, 심재 마음을 비운다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 말 없더니 도가의 임금은 수양을 하여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도가의 임금은 수양을 하여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한다니까? 수양해. 그 다음에 있잖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맞아. 자 다시. 백성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건 틀려. 근데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얘들아 그건 모든 임금의 덕목 아니니? 아니 그럼 반대로 해볼게. 도가에서 임금은 백성을 불편하게 해야 한다. 말도 안 되지? 편하게 해야 돼. 그 말은 맞는 거야. 도덕적으로 만든다는 말이 틀린 거야. 다음 재물, 사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고 소유유, 얽매이면은 절대적 자유의 경지입니다. 요거 잠깐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윤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좌만 심재가 수양법이고 재물과 소유유가 경지잖아. 얘네들은 수양의 방법이요. 얘네들은 수양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경지인데 자 윤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틀렸나 보세요. 재물을 통하여 소유유에 이른다. 아니 뭐뭐를 통하여는 거기엔 수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물을 통하여도 말이 되니? 안 되지. 왜? 재물을 이미 도달한 경지야. 그러니까 재물과 소유는 같은 경지라고. 그치? 따라서 재물을 통하여 그 말 안 되고 좌망 심재를 통하여 이렇게 말해야지. 좌망 심재를 통하여 재물에 이른다. 좌망 심재를 통하여 정신적 절대자유 소유유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야지. 또한 도가에서 말하는 도란 우주만물의 법칙이며 자연의 원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상사에는 작은 나라 적은 백성 무위지치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는 왕이죠. 아까 내가 왕도 수양해준다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왕 무위지치 이상적 백성 무지무역인데 도가 잠깐만요. 자 도가는 무지해야 무욕하다 왔어요. 쌤, 도가는 왜 지혜를 싫어하나요? 도가이잖아요. 유교의 지혜가 보세요. 12지심이 유교의 4단에 나오는 거고요. 유교는 뭔가 자꾸 분별하려고 한다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시와 및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근데 도가가 볼 때 그런 분별적인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거든. 그래서 차라리 무지하라. 차라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욕심도 없으니 이상적인 백성은 무지하여 무력한 백성이다라는 건데 참고적으로 불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불교는 무지 무명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해요. 무지 무명에서 벗어나야.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불교 봅시다. 다음 페이지. 빨리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4시간에 다 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이거 솔직히 인강으로 찍어도 이게 8시간 걸려. 약 2배속으로 듣고 2배속으로. 자, 불교윤리 갑시다. 연기설은요. 모든 현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연기설이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니 나와 자, 타, 남이 둘이 아니지. 그 옆에다 상호 의존 대표들을 써줘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자타 둘이입니다. 왜? 묻겠거든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불교의 사랑이 자비. 그래서 연기에서에서 자타불이가 나오고 자타불에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봅니다. 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두 고통인데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냈죠. 삼독. 해탈. 삼독을 제거하는 것이요. 모든 번뇌에서 제거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고 무지, 거기 나왔네. 무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보살,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 중생을 구제하는 인간을 말하고요. 자, 아까 유교는 뭐였죠? 분장. 도가는 진짜 신천지, 불교는 보살. 본성. 자, 유교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하신 도덕적 본성, 도가는 소박하고 순수, 불교는 불성. 오온, 인간을 구성한 5가지 부분으로서 자, 이걸 죽음과 연결해 보면 삶은 오온이 모인 것이요, 죽음은 오온이 흩어지는 것. 불교가 지켜야 될 3가지 학문은 계정해, 계율을 지키고 선정, 기도하고 해, 지혜는 경전을 읽는 걸 말하는데요. 어쨌든 계율을 지키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시다 계정해. 사성제 고진멸도. 그 고진멸도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게 고제. 그 고통의 원인인 집착이 집제. 그 고통을 소멸하는 게 멸제. 멸제가 해탈. 그럼 도제. 도제가 중요합니다. 도제 밑에다가 팔정도. 도제 밑에다가 팔정도. 아까 우리가 뭐 고통을 업을 소멸한다, 번뇌를 소멸한다, 집착을 제거한다. 그 방법이 8가지에 바른 게 8정도예요. 그렇다면 8정도를 통해 해탈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8정도를 통해 해탈한다는 맞는 말이에요. 잠깐만, 이거 맞나? 됐죠? 자, 그 다음에 불교보다 영원 불멸 독립 실체 안 돼. 어서 왜요? 영원한 것도 없고 불멸하는 것도 없고 하나만 더 불변도 없어. 불변도 없어. 영원한 거 없고 불멸 없고 불변 없고 독립된 거 없고 실체 없습니다. 넘겨서 문제 봅시다. 와, 그 올해 3월달 이투스 문제 그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요 맞추면 진짜 요 맞춤 불교 신자다. 요 기독교 다니시는 건 절대 못 맞춘다. 자, 일단 요 가래라는 게 뭐냐면 갈이 갈증이야. 그 애는 사랑할 애거든. 진짜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근데 어쨌든 이게 불교 용어인데 근데 여기서의 가래는 결국은 불교의 가래 좋은 뜻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산독을 말한다. 산독, 집착이야, 집착. 기억, 악행을 금하고 선행을 쌓음으로써 윤회를 반복하게 되지. 여러분, 그 선업조차 잊어버려야 해탈합니다. 선행을 쌓는 건 다음 생을 위한 거예요. 윤회는 못 끊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의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도. 그 중도가 8정도예요, 여러분. 그 중도가 바로 8정도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현상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현상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줄치고 두 글자 바꿔봐. 해탈. 그치? 해탈이야. 해탈하면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죠, 여러분. 해탈하면 안 태어나고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뭐 수억 년이긴 하네. 부처님 몇 년 사세요? 부처님 57억 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해탈합니다. 57억 년. 그쵸? 따라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죠. 57억 년을 사는데 무명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무명을 벗어나면 뭐라고? 해탈. 해탈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갈 수가 필요가 없지 얘들아. 정답이 3번인데 요 정도 난이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정답 3번. 옆에 있는 장면 수능 갑니다. 성인의 은혜가 만세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다. 친함이 있으면 선생님 친함 어진자 유교요. 그래 다 들었던 거 아닙니까?
거진 자가 아니며 선비가 아니다. 유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예요? 도가예요, 도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생기는 것과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모두 연결돼 있다. 불교의 연기설 거기다 법자. 여러분 불교에서 법은 진리를 말합니다. 불교는요 1번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좌만 자유롭게 살자 소요유. 도가잖아. 답이야. 2번 삶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라 극기 복내 유교. 3번 다른 수행으로 까진 참 좋은데 독립된 거 X라고 했죠. 4번 연기법에 대한 자격증은 참 좋은데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하는 거 없다고 했죠. 5번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보성 누구 만든다? 유교 만든다. 불교는 불서, 도가는 소각순수. 정답 1번이고요. 이제 서양윤리 갑시다. 서양윤리. 힘들이 안 되는데 벌써 힘들어. 이제 30분 지났습니다. 이 30분짜리가 너네 8개 같은데 30분짜리 8개. 자, 힘내고 서양윤리 가자. 의무론. 자연법윤리. 자연법. 근데 진짜 니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 그냥 마도서만 쭉 풀면 된다니까 진짜. 오늘만 좀 힘내. 자,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대한민국 형법에는요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가 없어요. 예? 없어요. 사람을 살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 1년 이상 이렇게 절도도요 형벌만 나와있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가 없어요. 왜? 당연하기 때문에 법에 안 넣은 거예요. 근데 당연해요? 너네들도 다 알잖아.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법을 뭐라고 하냐는 거야. 남의 물건 훔치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그게 자연법이야. 이건 실전법이고 이건 실전법인데 이런 실전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모두 당연하다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연법론이라고 해요. 이 자연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요. 자, 아퀴나스인데요. 여러분 3번부터 보세요. 3번 자연법. 이성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 요거까지가 원래 스토아파가 만든 자연법이었어요. 그런데 중세 신학자인 아퀴나스가 요거를 훔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자식들아 자연에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께서 만드신 거야 라고 이걸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신이 만든 법은 뭔데? 신법. 그게 뭐야? 네 눈에는 안 보여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신이 신법을 만드셨고 그 신법에 따라 나온 게 자연법이며 그 자연법에서 실전법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법을 따르는 것은 뭘 따르는 것이다? 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자연법과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것이 의무다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 자연적 경향성은 뭔가요?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가절리파. 외우세요.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가절리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살이 나온 적이 없긴 하지만 자살이 시험지에 나왔어. 아퀴나스는 자살을 반대하는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아퀴나스는 자살이 자기보존의 자연적 경향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칸트 도덕법칙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자연에 자연법칙이 있어서 자연법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있어서 그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무에 맞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와우 중요합니다. 의무에 맞는과 의무로부터 비롯된 근데 있잖아 그 의무에 맞는이 X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모두 옳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쌤? 봐봐. 지하철에서 이렇게 3명이 일어났단 말이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어디서 3명이 일어났어. 이렇게 ABC. 자, 칸트가 볼 때 이 3명은 지금 의무에 맞는 행위를 했어요. 의무에 맞는.
물어봤어. 너 왜 일어났니? 했더니 저 할머니를 봤더니 갑자기 막 제가 막 동정심이 들어서 할머니 막 졸라 불쌍해. 나가. 왜요? 넌 착한 애가 아니야. 넌 왜 일어났니?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냥 할머니도 보고 습관. 나가. 저는 칸트인데요. 할머니를 보니까 실천 이성이 저에게 정의명령을 내려서 그 정의명령을 선실. 얘만 의무의식이 필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가 얘가